이 얘기가 그냥 문과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왜냐면 너무 이과 쪽이라서 문과는 빛의 속도라는 개념을 몰라요. 알아요. 여기 옆에 아세요? 안다고요. 문과잖아요. 네. 그 광속이란 말을 알아요?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그 광년이란 맛을 아세요? 욕하지 마세요. 엄청 빠른 거잖아요. 알아요. 탐독. 안녕하세요. 저품격 독서 토론회 탐욕스러운 독자들 탐독 6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 우리 카뮤님이 해주셨죠? 해주셨는데 아직 저희가 이게 그래요? 덜 풀려서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지 마요. 네. 오늘도 아침 7시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 맨날 촬영하고 7시에 있어서 왜 거짓말을 해요? 10시에 모였습니다. 네. 거짓말하는 사람도 없어져야 돼. 맞아요. 정치판에도 거짓말하는 사람 넘쳐나는데 내 옆에 있었네. 착한 거짓말이에요. 자, 어떻게 다들 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희 한 5화까지 진행했는데 네. 오늘 다들 자신 있으세요? 뭐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자신 있어요? 아, 나 오프닝 텐션 너무 낮아가지고 오프닝 멘트 죄송합니다. 텐션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5화를 지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좀 네. 개인적으로 들고 네. 일단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되게 많이 성장을 했고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시 자존감 많네. 제가 MVP지 않나? MVP의 무슨 뜻인지는 알죠, MVP가. 그 most most very people? 뜻을 모르고 하시는 얘기 같아서. 아무튼 그 도스님은 오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바뀌니까 네. 조금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막 하품하는데 목이 부어서 그런지 목에 네. 통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 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왔는데. 감기 깜빡했어요. 너무 조심하세요. 급하게 나오더라. 네, 그 괜찮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해줘요 그러면. 판콜인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이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아이 환자한테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자, 오늘 오프닝 주제로 할 얘기가 이거 기사 갖고 오셨어요, 도스님께서. 설렘인 한강? 이거 뭐죠? 네 이게 왜 가져오게 됐는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저희 팀장님께서 이런 게 있다 한번 들어가 봐라 해가지고 저한테 얼굴 터지겠는데요? 빨개졌어. 얼굴이 시뻘개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부끄러운. 일단 팀장님이 총애를 얻고 있긴 하네. 이 팀장님께서 이 결혼을 꼭 하셨. 팀장님이 남자분이세요? 네, 팀장님 남자분이시고. 그분은 결혼하셨고. 네, 꼭 결혼하라고 자기만 당할.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 팀원들의 그 약간 연애 사업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신 분이신데 꼰대다. 아니요. 꼰대는 아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네, 진짜 너희도 당해봐라. 재밌으신 분이네.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서울 한강에서 이제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이제 네. 우리 카드랑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는 써져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선정이 돼서 뭐라 해야지 지원금을 1,000만 원을 준다는 게 포커스를 진짜요? 예, 진짜 제가 지금 그 도스님이 링크 주셔가지고 기사를 봤는데 네. 타이틀이 우리 카드랑 같이 하네요. 우리 카드가 이제 후원하고 우리 카드 서울시 한강에서 찾는 내 짝 설렘인 한강 개최. 이 내용을 읽어보면 기사 내용이 설렘인 한강은 서울 거주 25세 39세 미혼 남녀 100명이 아름다운 한강뷰와 야경으로 인기 있는 반포 한강공원 세비섬에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한강 요트 투어를 비롯해 레크레이션 게임, 연애 코칭 1대1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본격적이네. 네네. 근데 이게 그 결합이 되면은 네. 1,000만 원을 준다고요?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1, 2, 3등을 결정해가지고 이제 개인으로 1, 2, 3등을 정해서 아마 맞는 사람들끼리 매칭을 시켜주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선정 그 중에서도 이제 선정해서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준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써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 기사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기사 읽으면 이 기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맨 밑에 써 있잖아요. 네. 맨 밑에 우리 카드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청춘 남녀들이 인연을 찾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후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결혼과 육아를 망설이는 청년층에게 동기부여가 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한편이 중요해요. 한편 우리카드는 서울시와 함께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제 이거는 우리카드가 뭐 홍보죠.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목적은 요거다. 하지만 뭐 이제 이유는 필요하니까. 목적은 이거지만 어쨌든 개최 의도는 좋다. 네. 그래서 MZ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저는 MZ가 아니라서. 저는 젊은 청년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다고 하기에는 오늘 오프닝 하기 전에 MG 바지를 입고 오셨다고 엄청나게 어필을 하셨거든요. MZ 바지 입고 왔어요. 아니 지금도 계속 발을 들어올리시면서 바지 자랑을. 아이고. 열심히 다리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사실 네. 사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예전에 우리 무슨 여의도에서 했던 거 뭐죠? 무슨 대첩? 솔로 대첩 솔로 대첩? 아우 나 행주 대첩 생각했어. 예전에 살수 대첩? 예전은 맞죠 그거. 네. 너무 예전이지만 그래서 그런 솔로 대첩처럼 네.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최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자 해서 모인 건데 네, 맞아요. 이거는 아예 좀 이렇게 우리가 커플 매칭을 네. 시에서 이제 은행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거죠.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고 갖고 오셨어요 이 기사를? 저는 이거 생각보다 좀 긍정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겠다. 축하드립니다. 그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가. 왜 반말하세요? 답답해서 그래. 가세요. 어쨌든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그 출산 장려 정책 한다고 막 춤 같은 거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그거는 이렇게 춤추는 거. 그거는 그거에 비하면은 이건 차라리 네. 돈이 아깝지 않다. 이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장려 정책이라고 누가 봐도 인정하겠다. 그렇죠. 적극 동의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아니 비교군이 너무 극과 극이라 이게. 아니 근데 이견 없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긍정적이시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신에 나가실 때 그거 다 그려져 있는 후드티는 안 입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왜요? 저 후드티 되게 아니 저 등짝이 이거 스타듀밸리 그 닭 모이 그거예요. 뭔 소리예요? 맞아요. 스타듀밸리 게임에서 닭 캐릭터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 저는 게임 좋아하니까 그런 걸 사는 건데 여성분들이 스타듀밸리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나가지는 않지만 긍정적이다. 네, 나가진 않지만 긍정적입니다. 상당히 아. 되게 좋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행사들이 맞는 게 오히려 그렇게 장려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금 좀 비관적으로 봤는데 네. 설명하신 거 들으니까 지금 하는 정책들보다 허배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들에 비하면 훨씬 낫죠. 맞아요. 아우 그러네. 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뭔가 참신한 이벤트 뭐 그런 게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적극 도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카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싫어요. 그래요? 저 솔직히 여러분 저 솔직히 저 대답 나올 줄 알고 질문하는 진행자인 내가 너무 막 진짜 힘 풀리네. 너무 이제 오픈이 안 시킬 거야.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듣고 싶어요. 왜 왜요? 어떤 거에 안 왜? 들어요 또? 아니 근데 이거를 해서 네. 결과적으로 목적이 네. 커플이 아니라 돈이다. 돈이잖아요. 1,000만 원이다. 이걸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커플이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성과 이걸 원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근데 사실은 인연이 되거나 이러진 이게 않아요. 어쨌든 사회 현상이 서로가 서로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을 열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좋잖아요. 네, 맞아요. 의도는 좋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과도 내야지 그 의도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옛날에 자연스러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잡고 강제로 가세요. 하고. 두 분이 손잡고 가세요. 옛날에는 그 화개장터에서도 연애 많이 했거든요. 전라도와 경상도. 근데 서울시에서는 화개장터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아니, 근데 화개장터 한다는 느낌을 하면 좋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자연스러운 게 없다고 하셨는데 자만추시군요. 자만추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추하다 추해. 아니 근데 그 자만추죠. 보세요. 그 게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레크레이션 있다 했잖아요. 네. 게임을 하면서 이 남자, 이 여자 네. 나랑 되게 잘 맞을지도 해서 그 충분히 그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근데 의미가 있잖아요. 카메님은 가서 이 남자 이 여자는 이 인간이 이 인간이 왜 이러지? 내가 그래도 좀 승리에 기여를 했으니까 1,000만 원을 준다고 치면은 7대 3으로 나누자고 해야지. 그럴 것 같아 카메님. 아니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아니 애당초에 게임을 할 거면 이겨야죠. 아니 뭐 근데 이게 맞는데 25세에서 39세 미혼 남성으로서 조금
이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안 하겠다라는 의견이신데 네. 만약에 이게 시에서 이렇게 하지만 네. 우리가 이런 게 이제 결혼 정보 업체처럼 막 이렇게 돈 내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네. 문화가 조금 이렇게 잘 여기저기서 잘 열리고 소규모로 열리면 참석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네. 사람은 서로 만나야지 무슨 관계가 생길 건데 네. 이런 장들이 점점 일을 하는 세대가 되면서 다들 각자만 살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그런 커넥션이 없다 보니까 소모임이 없다. 그래서 한창 소모임 어플도 많이 유행하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만 소모임이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서 모임 저희가 하는 독서 모임도 사실은 소모임이잖아요. 네. 그 대외적으로는 독서 모임이 되게 좀 약간 무슨 등산 동호회처럼 불온의 온상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막. 네, 밖에서 그래요?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처음 알았네. 저희는 보통 독서 모임 끝나면 그냥 바로 다 헤어지잖아요. 근데 네. 모임 끝나고 뒤에 뒤풀이가 주가 되는 독서 모임이 되게 많대요. 뭐 술 마시러 가지고 뭐. 그러면 당연히 그 의도가 되게 불순하잖아요. 네. 아 근데 좀 생각이 좀 달라요. 네. 이 문학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아 프랑스와즈 4강이다. 저는 약간 그쪽 파. 아 약간 프랑스구나. 문학을 로맨틱을 항상 해야 된다. 아 근데 제가 독서 모임에서 이제 독서 모임을 우리가 운영진으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아니, 맞아요. 저희가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아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문학 자체가 그렇게 무조건 사랑만 얘기하진 않아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독서 모임에 와서 로맨틱함을 꿈꾸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로맨틱인데 그쪽은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네. 아 막 저분이 막 자꾸 나한테 집착거린다. 찝쩍거리고 막 자꾸 따라온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막 그걸 다 배제하고 다 차단시켜버렸죠. 다 차단해버리고 내보내고 했는데 그 사실은 온전한 생각으로 와서 문학을 서로 즐기다가 이렇게 친해지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근데 아예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모찌맨님이 그분을 비난할 자격이 왜요? 있으실까요? 왜요? 모찌맨님 연애와 결혼을 어디서 찾아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어떤 순수하고 로맨틱함의 1호 커플 아닙니까? 그 내로남불의 정석 아니십니까? 디렉터님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이것은 누가 봐도 로맨스가 맞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내로남불의 정석.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학과 그런 로맨틱은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아무튼 저는 로맨티스트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로 너무 나이까지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방황해서 어떡하시죠, 말도 이거? 더듬이시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아무튼 저는 취지는 참 좋다고 취지는 생각해요. 정말 좋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손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준비한 기사가 있죠? 이번에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네. 태어나서 세계 일주는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태어나서 음악 일주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기안팔사님 네 나오신 맞습니다. 음악 일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노래도 나왔어요. 오. 그래서 노래가 참 다양하긴 한데 그 누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기안84랑 그 빠니보트라고 유태훈가 네, 그 네, 모델 모델? 겸 연기자신 것 같은데 유태훈님은 잘 몰라요. 제가 그 세 분이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겪은 내용을 가지고 오. 만들어낸 노래들. 여행 관찰 카메라예요. 네, 그 겸에 이제 여행 플러스 음악 이걸 해서 같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안84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1등으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돈이래요.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전 솔직히 이런 거 인터뷰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21년도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17개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을 조사를 해요. 근데 한국이 1등으로 뽑은 거는 물질적 풍요. 그러니까 결론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궁금해졌어요. 이게 표본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사람만 데려다가 그냥 질문한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네 사람은 무엇이 삶이 의미 있게 하는가 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일단 저는 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눈 뜨는 것. 저는 이게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 안 죽고 살아있다 이런 거. 이것도 맞아요. 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뭐 게임을 시작하면 로그인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요. 빡빡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되게 요즘에 원래 튜나님이 안 그랬는데 요즘에 되게 추상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튜나님은 여기 계시고 아니 그 카뮤님이 되게 추상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추상적인가요? 가을이라 그런가? 그래 가을 축제에서 옆구리가 시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 그럼 소개를 시켜줘요.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제가. 아니, 그 한강에서 아예 모르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사람 말고 아는 사람은 그 저도 없으니까. 11월 8일까지라고 하니까 두 분 꼭 신청 주시고요.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이거 퇴근하시고 얼른 같이 아니 뭐 어쨌든 간에 PC방 가서 하세요. 그냥 다른 분들은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나 해서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그 책처럼 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 그런데 그 질문에서 카뮤님은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 네, 저는 그게 중요해요. 이것이 의미. 내 삶의 의미다. 네. 네, 지금 네. 저라는 것 자체가 너무 철학적이야, 시작되니까 좋아. 철학적인가요? 아니 저는 이게 너무 근데 이과적 생각을 저는 생각했는데 문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잠에 드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반대시네요. 왜냐면 밤이 시작이다. 어둠에서 광명으로가 내 인생의 시작이지 아침에 그냥 깨어나는 것은 그 중간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자야 된다. 근데 우리가 확 그래서 맨날 잘 자라고 하는군요. 수면 베개를 그래서- 좋은 걸 써야 된다. 그래서 매번 잘 자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잘 자요. 근데 저희가 아우. 항상 일상을 좀 쳇바퀴 구르듯이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다들 좀 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 어디를 갔고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소중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약간 이런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쵸. 우리가 그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무사히 돌아왔다는 거. 아, 왜냐면은 제가 만약 버스를 타고 물론 전 버스를 타고 있지는 않지만 네.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뭐 사고 날 수 있어. 국회의원식 발언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렇죠. 아유 제가 요즘에 국정감사만 버스 보다 버스 보니까 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얘기했잖아요. 버스를 안 타고 다닌다고. 아무튼 대답 얘기했네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1,560원인가? 아 예. 네. 진짜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신지.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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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버스가 전복될 수도 있고 이 하루가 내 소중한 것들을 이제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어디서 나가고 다시 이제 돌아온다라는 이 회기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지금 박수 한번 치는 동안 10명 죽는데요. 맞아요. 진짜 전 왜 세계 죽이시냐고 박수 쳐가지고 아 야, 타노스예요. 이거 줄게. 확실히 나 문과적으로 너무 슬퍼. 확실히 이과 문과 다르다. 생각이 다르네. 저는 이렇게 딱 하고 맞아. 맞아. 이거 있었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 네.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느낌이신지 일단 지금 모찌맨님은 약간 네. 그런 또 잠드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이 사실 있다고 그 하시고. 잠드는 것은 이제 그냥 카뮤님이 말한 일어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한 얘기고요. 참 저는 나하고 안 그런 거 맞아. 같습니다. 저는 그 튜나님의 생각이랑 좀 비슷한데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사는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까르페디움이라고 하나요? 뭐 카르페디움은 단어가 그게 아니지 않나요? 뭐 네. 이 순간을 즐겨라. 네. 즐겨라는 맞는데 네. 약간 살짝 더 들어가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네. 느낌으로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의 내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맞나? 맞아.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행복하면서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큰 행복을 위해서 지금 너무 뭐 이렇게 막 힘들게 사는 것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지금 너무 즐기는 욜로도 좋지 않다. 인생은 내가 얼마만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는지가 의미다. 삶의 의미다. 사실 우리는 어느 한쪽 항상 치우쳐져서 살잖아요. 일이 많을 때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고 다른 걸 다 잊어버리고 네.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또 막상 일을 안 하고 놀자니 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일 중요해서 인생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힘들 때에도 책을 읽거나 좋을 때도 뭔가 내가 조금 더 일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갑자기 녹화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 아니요, 진짜로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도스님은요? 저는 이게 질문에 따라서 이 답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얘기할 때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아마 좀 더 물질적 풍요랑 다른 대답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 있는 거랑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라는 약간 다르죠. 비슷하지만 다른 지문이어서 물질적 풍요라는 대답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를 되게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가치 있게 만들려면 물질적 풍요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카뮤님께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대답이 바뀐 게 이제 성취감. 어떤 뭐라고 해야 직업적인 것이든 네,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는 게 삶의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지 않을까. 말씀하셨던 그냥 눈 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취감의 일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제 하루도 뭐 어떤 오늘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 여기 있는데 저는 자 오늘 그러니까 저격이군요. 엄청 타자화해서 얘기하시는 그 성취감으로 눈을 성취감에 대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떠서 있잖아요. 오늘의 시작이다 하는 그 기분을 이제 삶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거지. 번쩍 일어났으니까 나 오늘 잘 자고 일어났다. 성취감 쩐다. 나 오늘 잘 잤다. 와, 잘 잤다. 이런 성취감 쩐다. 아니야, 근데 그래서- 그거는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좋은 베개가 필요하다. 좋은 숙면 베개 비싼 거. 그 경우에는 성취감이 느낄 수 있죠. 내가 이 베개를 잘 사서 잘 잘 일어났다. 너무 어쨌든 성취감이 그런 든다. 성취감이 필요하다. 네, 성취감이 중요하다. 삶에 큰 의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역시 기사 베스트 실비아 이런 거. 기사의 네.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게 있냐면 네. 한국과 일본이 한 가지 답변만 꼽아서 네. 그래서 비중이 높아졌다 그래요. 네.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다라고 한국이 1위 한 이유가 네. 그 여러 가지 답변을 고를 수 있는데 네. 한국은 한 가지만 꼽았다는 거예요. 네. 돈 이렇게. 그래서 1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할 수 네. 있는데 그래서 복수 정답이 가능하지만 한국 62%, 일본 59%의 응답자들은 인생의 의미를 더하는 요인으로 한 가지만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평균 34%보다 2배의 수준에 달했다. 물질적 풍요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스페인이 한국보다 높지만 이 항목이 한국에서는 1위로 나온 것이 한국인들이 답변으로 한 가지만 언급했기 때문에 이 리서치 센터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가져오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크네요. 네, 맞아요. 여유가 없다는 다른 거거든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꼭 하나만 하고 다음 걸로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있는 거죠. 있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선택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는 것도 이 리서치에 어떻게든 결과가 나온 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갑자기 저희 예전에 했던 그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가 생각나네요. 맞아요. 우리 김태환 선생님 작품. 네. 김창완- 정답주의에 김창완 빠져 상황. 있는 거. 김태환 선생님은- 김창완 선생님 작품 잘라주세요. 김창완 선생님 작품. 네. 싫어요. 그게 생각나는데 절대 못 자르죠. 이렇게 웃음 나왔으면 절대 못 자르죠. 저희가 정답주의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그때 잠깐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거에 딱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났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그 58개 동그라미. 네, 그것만 그려가지고. 생각하면 어떻게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김창완 선생님 작품. 이것도 정답주의죠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삶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리서치였던 것 같고 2001년에 리서치한 건데 지금도 사실 달라졌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더 심해졌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네. 아마 삶의 의미를 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본 토크 넘어가야 되는데 네. 오늘 이 책 누가 선정을 하셨죠? 아쉽게도 제가 도스님이요. 했습니다. 아쉽게도요? 아쉽대요. 도대체 왜 아쉬운 걸까요? 저는 이 책을 얘기할 때 국내 소설이고 뭔가 특별한 특별한 장르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럼 특별한 장르 SF 국내 소설 이분 거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던졌었거든요. 근데 가볍게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겁니다. 네. 나는 어렵게 책 그때 얘기했었는데 회색 인간 이런 거.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제게 돼가지고 참 우리는 왜 도대체 이렇게 저품격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매요. 서로가 잘났다고 우길까요? 전 그래서 회색 가볍게 인간 던졌는데 책도 재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저희가 5화까지 녹음을 진행하면서 국내 소설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번 녹음 때 마침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강 작가분의 검은 사슴을 할까 아니면은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런 책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책을 추천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네, 바로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작가분의 이름은 김초엽 님이시고요. 93년 2월생 울산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시네요. 유년 시절부터 과학과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으셨고 과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포항공대 화학과에 진학해서 석사 과정까지 이수를 하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졸업 당시에 관내분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기고해서 한국과학문학상에서 대상과 가작을 수상했다고 하십니다. 이 외에도 출간한 책으로는 지구 끝의 온실, 파견자들, 방금 떠나온 세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책 소개로 넘어갈게요. 김초엽 작가님의 7가지 SF 단편을 엮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처음으로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는 돌아오지 않는 선대 순례자들의 기록을 회고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스펙트럼은 미지의 행성에 필요한 생존자가 외계인과 조우하는 이야기를 담았고요. 세 번째로 공생가설은 상상 속의 행성을 그리던 화가의 사후, 그 행성이 실제로 관측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오래된 우주 정거장에서 노인이 정비사와 만나 과학기술자였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감정의 물성, 감정을 유도할 수 있는 물건이 시장에 팔리면서 이제 겪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으로 관내 분실은 고인의 기억을 그대로 데이터화하는 시대에서 고인이 된 엄마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는 우주 비행사였던 이모를 따라 우주 비행사가 되지만 이모의 진실은 사실 다른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해봤는데 각자 기억에 남는 단편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을까요? 저는 일단 뭐 마음에 드는 소설 단편이 있고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김초엽 작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네. 김초엽 작가는 이제 책을 우리나라 국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년 전부터 이제 떠오르는 신예 초신성. 진짜 말 그대로 초신성. 네. 근데 이과의 꿈. 어떤 의미가 있냐면 SF 소설을 흥행하게 했다라는 그 장본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SF 소설, 국내 SF 소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는 김초엽 작가의 흥행 이제 엄청 큰 몫을 해주신 것 같아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SF의 어떤 시대가 왔다. 네, 진짜 맞아요. 네. 그렇다면 왜 SF의 시대가 왜 왔을까? 단순히 김초엽 작가가 좋은 소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SF에 주목을 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게 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SF에 열광을 할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요. 일단은 기술 발전이 아무래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 소설 쪽, SF 소설 쪽 말고도 영화, 그다음에 뭐 미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SF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 이제 좀 사랑 얘기나 약간 그런 이제 뭐 약간 좀 전쟁 얘기 이런 것들은 조금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찰나에 이 기술 발전으로 우리가 우주를 넘어가가지고 우주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을 하는 그런 SF류가 이제는 좀 그 식상한 기존의 그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상상력을 자극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런 장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튜나님 말씀은 지금 너무 빠르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과학 발전도 빠르게 돼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인간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그 의문점이 자꾸 생기면서 그렇죠. 그 상상을 하고 그럼 이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이 시대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 그것에 내가 발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기인해서 SF 소설이 인기가 많아진다. 그렇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에 지금 하기 전부터 갑자기 해외에서 중국 소설들은 거의 인정을 잘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체라는 넷플릭스에서도 맞아요. 나온 재밌대요. 그것도 소설이에요. 드라마로 일단 되긴 했지만 지금 소설이 갑자기 SF 쪽으로 또 대두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다 저희가 흔히 요즘 알려진 AI들 오픈 AI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 실감이 없으면은 다들 안 봐요. 근데 지금 점점 이걸 실감하면서 예전에 AI 관련됐던 영화나 소설이나 그리고 이제 SF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우리한테 위협적이다 이거 하나로 끝났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전에 우리가 토론 주제 중 하나였던 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도 사실 좀 SF 그럼요. 장르라고 말씀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에 이르기 전부터 1960년도 작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60년도부터 사실 그 미래에 대한 기술 발전에 따른 그런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게 될 것이라는 것들은 사실 옛날부터 조금 계속해서 좀 얘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되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SF 장르가 계속 그 평균 이상은 계속 뭔가 좀 평타치다. 평타치 이상은 항상 할 것 같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을 근데 옆에서 재밌잖아요. 네. 흥미로우니까. 너무 네. 흥미롭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더 앞서 나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기보다 현상은 지금 이렇게 근 몇 년 동안 SF가 인기를 끌고 그것의 반작용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것에 이어서 생기는 현상이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것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빠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SF를 즐기고 있는데 너무 미래만 보고 있는 와중에 너무 빠르게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과거의 어떤 역사를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는 어떤 유행이 다시 또 이렇게 뒤에서부터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 중요해. 하지만 현재는 안 중요해. 약간 우리가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너무 미래를 보라보고 재밌게 흥미롭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잠깐만 우리 너무 빠르게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한강 작가가 이제 수상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네. 네. 여러 가지로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유행도 돌고 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이게 하는 순간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은 다시 뒤돌아본다. 아까 맞아요. 전에 모지민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다시 오늘 한번 MG 바지를 돌아보는. 입고 온 것도 그 MG 바지가 뭐죠? 본인만 주장하는 MG 바지입니다. MG 바지. 그 통바지 있잖아요. 저 이제 20대 초반에 한창 입고 다녔던 통바지. 도대체 이분 오늘 왜 이러신지 모르겠는데 그 장원현 씨의 그 럭키비키 완전 그것도 럭키비키 그 삼촌분들이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유행 다 지났다고. 삼촌이라뇨. 아니 그냥 유행 쫓는 삼촌 같은 느낌이라 지금 야,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측은지심이라는 그 말이 좀 유행에 생각이 발끝이라도 나네요. 따라갈 수 있다면. 난 난 유행에 몸담고 싶지 않아. 그 중간에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거길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삼촌의 마음만 마음이다. 하시면 돼요. 마음만 실제로 하시지 말고요.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전현무는 안 나온다기 때문에 생각도 없습니다. 아 근데 어울리세요. 이렇게 방금 보셨어요? 훑으면서 나를 훑으면서 근데 어울리세요. 속마음은 약간 애쓴다 하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뭔가 어울립니다. 조카가 얘기하는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시고요. 아무튼 자 다시 네, 또 다시 아마 돌아오세요. 유행은 한번 그렇게 돌고 돈다. 네, 본문으로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죠. 네, 문학 작품의 어떤 유행도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라서 사실 이제 SF의 이제 그 흐름은 조금 사그라들고 조금 더 또 다른 유행이 돌아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왜냐면 이 언제든지. SF 이전에는 이제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그 국내 주류였죠. 소설에서 많이 주제가 됐었고 이제는 네. SF 됐고 이제 또 다른 유행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은 우리 도스님이 얘기했던 네, 작품들의 각자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맨 첫 챕터에 나오는 작품을 좀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전에 이제 도서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일단 내용만 좀 가볍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이동선이라는 걸 타고 순례지라는 곳을 떠납니다. 떠난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순례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주인공인 데이지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는 이제 돌아온 사람의 슬픔을 지금 목격을 하고 그로 하여금 이 슬픔이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곳에서 지금 마을에서 행복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행복의 근원을 찾기 위해 다시 떠나고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뭐 책 내용으로는 이제 소피라는 약간 책 내용으로 봤을 땐 극티인 것 같아요. 엄청 신랄하대요. 그런 캐릭터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요. 발췌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 우리가 우리만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 행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오라는 의미였겠지. 라는 문단이 있습니다. 책에서 보면은 약간 결론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내용을 주로 약간 마무리를 짓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학생일 때는 조별 과제나 팀플일 때 꼭 한 명씩은 좀 안 좋은 분이 있죠? 아 있죠. 그 사람을 같이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아이고야 이런 이분을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도 있네. 여기도 제가 있네요.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이거도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그냥 버리고서 진행을 할 것인가? 버려요. 그리고 동의합니다. 어떻게든 끌고 가서 어쨌든 조별 과제나 팀플은 이 협동력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호두도 못 먹겠네.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지. 아, 그리고 우리가 쉽지 회사에서도 않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 동료가 같이 네. 일하는 팀원이 참 머리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냥 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이 지인 같은 모찌님이 같은 지인도 나하고 성격이 진짜 안 맞는데 너무 맛있어요. 잘라야 되나? 뭘 잘라요? 저의 어딜 자르실 거예요? 이부터 잘라야 될 것 같아. 이부터. 사실 뭐, 좀 그런 결국에 돌아서 그긴 한데 지금 얘기가 지금 제가 얘기 시작해서 이렇게 왔는데 네네. 결론은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약간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러브 앤드 피스. 그러니까 러브 앤드 피스라고 저는 믿지는 않는데 사랑과 평화를 믿지 않는다고요? 네, 아니 사람은 카메님은 전쟁광이신데? 사랑을 안 믿어요. 사람은 언제나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전쟁광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치열함 안에서 피어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건 전쟁이고 야생화 모릅니까? 야생화? 또 다른 전쟁이라고 그런. 네. 정말 그 놀랍네요. 그 책에서 저는 이제 저도 이 작품을 읽었는데 책에서 이제 이 마을이 있잖아요. 유토피아 같은 이 마을. 그렇죠. 이 마을이 상징하는 게 뭘까를 저는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 줄거리는 아까 말씀해 주셨나요? 네 앞에서 네. 잠깐 얘기해드렸고 이런 호두 먹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중간에 잘라서 그래요 저한테. 맛있긴 여기 해. 안 보이는 벽이 있어요. 안 들리는 거죠? 들어요, 제가 맛있긴 저분 해. 말에. 그래서 이 유토피아 같은 곳에서 성인식을 하면서 자꾸 우주선을 타고 어디 가는데 그 어디가 지구잖아요. 네. 그렇죠. 지구에 갔다가 거기에 지구에 머무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돌아오지 않는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돌아온 사람들은 왜 돌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내가 돌아왔을 것 같거든요. 나는 돌아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네. 도전하고 자유롭고 위험에 몸을 던지지만 그 안에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알고 있으니까, 뛰어든 거잖아요. 도전 정신이 근데 있다.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소설을 읽다 보면 그래 나도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들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다 읽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난 돌아와서 다시 내 집, 마이 홈, 홈 이런 곳이 홍. 예, 안주처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일리 그래서- 있어요. 맞아요.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로 해서 올리신 분들 보니까 네. 어떤 분은 노동에 대한 입장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어쨌든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네. 일단 차별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또 노동에 대입을 해서 약간 계몽주의식의 책이고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는 이 데이지는 그냥 이상주의적인 허황된 말을 하는 데이지도 느낌이 있다. 결국에는 가서 돌아오지 않죠. 네, 네.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소피보다 먼저 간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은 갔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그냥 이건 뭐 노동 얘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약간 그건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인데 돌아왔을 때 이게 편안함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기본 베이스 편안할 수 있는 곳. 순례지라고 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이 지구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올 수 있다면은 솔직한 심정은 저도 돌아오고는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싸울 것 같긴 해요 또. 돌아왔다는 건 사실 불량품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소설 안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이곳이 사실은 해커가 만든 실험실이고 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안전가옥 같은 건데 궁극적 목표에 의해서는 지구로 가서 적응해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곳에 돌아왔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매일 실패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매일 조금씩 상처가 나면서 그렇죠. 네. 늙어가고 근데 이거 좀 있는데 다른 것 같아요. 해석마다 좀 다른 것 지금 같은데. 제가 네. 해석하기로는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드라마틱한 도전을 하고 내가 이제 뭔가 깨달았어. 네. 뭔가 철학적인 나의 어떤 철학이 생겼어. 네. 이런 것들은 당연한 드라마고 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나?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아까 전에는 돌아오신다고 했고 약간 저도 가능하면 돌아오겠지만 싸운다 했거든요. 저는 네. 두 분은 어때요? 저는 안 돌아온다 쪽이에요. 오히려. 싸우는군요. 왜냐면은 약간 돌아왔었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약간 그런 다 안정화되고 체계화된 약간 이런 시스템에 보면은 딱 그 나한테 부여된 일만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발전을 한다고 해도 이미 다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약간 인생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소마라도 있지 않은 한. 그 저번에 저희가 했던 가짜 노동에서 네. 우리가 일을 안 한다면 뭐 하고 지내니까 심심해서 그러면 우리가 재밌게 뭔가 놀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 결론적으로는 다들 뭔가 생산적인 걸 하게 됐어요. 제가 한 1년을 약간 이제 취준하면서 놀아봤는데 그거는 노는 것도 상황이 다르죠. 소마라도 소마 있으면 남을 잠깐만 게요. 그 언급 말 잘하셔야 돼요. 그거. 왜요? 약물이 필요하다? 약물 의존을 하겠다는 그때도 제가 약물을 말씀드렸지만 저 소마를 마약이라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위험한 발언은. 약물 네. 의존증. 소마 가져와. 아무튼 네. 아무튼 전 돌아오지 않는다 쪽에 있는 게 약간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사는 편이어가지고 좀 그래서 치열하더라도 치열하더라도 거기서 치고받고 하겠다. 나의 업적 누가 만든 업적에 그냥 껴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업적 저만의 업적. 근데 네. 저는 도스님이 얘기하기에 도스님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스님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겠지만 그 유토피아의 이 공간 네. 이 공간에서랑 똑같이 생활할 것 같아요. 거기 지구에서 살되 지구와 합류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원래 살던 대로.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요? 100% 확률로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 내가 안 보낼 건데. 지금 돌아오겠어요. 저 유토피아 갈래요. 아니 내가 안 보낸다니까요.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만약에 같아요. 거기 지구에서 계속 산다면 네. 잘 융화되지 않고 살 것 같아요. 그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융화되고 반만 살짝 그- 발거치고.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비계조인에 대해서 좀 배척하는 느낌으로 하잖아요. 네네. 되게 네. 차별하고 네. 그런 게 싫어서 그쪽이랑은 어울리진 않겠는데 그렇다고 그 비계조인들의 약간 그 파괴 활동에는 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한 게 회색 맞다는 쪽으로 회색 분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 비계조인을 싫어하진 않지만은 염천교에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거지왕 김춘삼처럼 아이고야. 강과 강 사이에 그 다리 밑에 살겠다는 진짜. 얘기잖아요. 걸쳐서 사는. 걸쳐 사는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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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데. 자연인 하세요. 그냥. 자연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른 단편 혹시 또 얘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 준비해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책의 메인 챕터죠. 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챕터를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좀 이게 메인 단편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좀 베스트는 아닌데 베스트 단편은 아니었는데 두 번째로 제일 좋았던 단편이었거든요. 네. 이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단 주인공은 안나 씨예요. 네. 안나 씨는 나이가 이제 뭐 한 180살 정도 되는 걸로 이게 네. 추정된다. 약간 이런 게 잠깐 내용에 잠깐 나왔는데 이 안나 씨가 이제 그 디프리징? 딥프리징 기술을 좀 개발하는 개발자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워프게이트와 슬램포니아라는 이제 행성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되면서 이주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랑
이제 자식은 이제 그 슬램포니아로 이제 떠나 보내고 혼자 이제 그 디프레징 기술을 이제 개발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가 이게 이제 또 개발이 좀 이제 그 원래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우주 간에 이제 여행이 가능했었는데 이 워프 기술에서 그 웜홀로 바뀌죠. 웜홀 기술로 이제 바뀌면서 기술이 퀀텀 점프했다고 하죠. 네, 네. 퀀텀 점프를 하면서 이 워프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네. 좀 이거를 좀 한번 다시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자면은 워프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거리만큼 우주선을 타고 쭉 날아간다고 치면은 그 우주간의 웜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웜홀이라는 통로를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은 5배 정도 되는 연료를 우주의 반대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 있어서 이 항로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을 버스가 이제 길이 생기면서 고속도로 갔죠. 일본까지 네. 가는 거야. 일본까지. 그렇죠. 아니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 마을 버스는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정류장에는 와주셔야 되는데 그 길이 이제 좀 개통이 되면서 내가 있던 정류장에는 이제 안 안 가게 와. 된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딱 이제 그런 상황이 안나 씨한테는 이제 그 기술에 대한 그 공표일에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그 슬램포니아로 갈 수 있는 그 길 자체가 딱 그 마지막 날에 걸치게 된 건이에요. 끊겨버렸죠. 끊겨버렸죠. 네, 네. 그래서 안나 씨는 결국에는 이제 못 가고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가족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그 행성 슬램포니아로 가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가족들이 먼저 그 슬램포니아로 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안나 씨는 가고 싶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신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걸 마무리 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발표 날이 그 네, 출발 날이었죠.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이거를 매듭 짓고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안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안나 씨는 이제 그 나중에 이게 내가 이 디프레징 기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냉동 인간을 해서 이제 시간을 이제 좀 타임 점프를 하는 느낌인 건데 이 디프레징 기술로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가수면 상태로 만들면서 몇 년 단위로 이제 깨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슬램포니아 행성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루트가 희망. 열리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아. 있었죠. 네, 이제 그러면서 좀 이 단편이 좀 진행이 되고 이게 사실 저희가 우주 여행이 가능하게 되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안나 씨는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이 정류장은 이제 정거장은 쓰지 않는 정거장이어서 이제 폐쇄를 해야 되는데 안나 씨가 계속해서 거기서 좀 버티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던 건이었죠. 근데 마지막은 이제 안나 씨가 그 셔틀버스라고 뭐 그 개인 우주선을 우주선을 타고 이제 슬램포니아로 이제 도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희박한 가능성을 믿고 이렇게 그 슬램포니아로 이제 가는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그 나중에 그 직원이 타고 온 걸 뺏어 타고 가지 않나요? 아닌가? 아니요. 아니야, 직업이 아니야, 아니라 아니야. 개인이 갖고 있던 셔틀. 개인 개인이 우주선 셔틀이라고 해요. 아. 네. 정류장에 있었던 개인 셔틀 타고서 아, 출발하죠. 출발하는구나. 네. 거기에 또 그 묘사가 나오는 게 그 작은 연료통 이 부착된 우주선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물론 이제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찰력 개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일정 속도를 이제 내면은 그 마찰력이 없어서 그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쭉 갈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도착하기가 희박한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나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근데 사실 가족들도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그 100년이 넘게 동안 이제 안나 씨는 이제 그 디프리징 기술을 이제 사용하면서 네. 시간을 되게 멀리 좀 보내놨기 때문에 이미 가족들은 죽은 거 알아요. 하지만 맞아요. 가족들이 먼저 갔었던 자기가 살고자 예정이었던. 했었던 예정이었던 그 행성을 좀 가서 내 남편의 묫자리 옆에 눕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이제 그런 위험한 여행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미 가족들도 다 없는 곳을 내가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원동력, 즉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기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인간은 어떠한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 오래 살 만한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일하던 분들이 이제 노후에
일을 그만두시자마자 막 병 걸리시거나 아니면 기력이 떨어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그마한 그런 목표 아니면 희망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라는 게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단편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이 뭐 다른 단편들도 다 그렇지만 네. 단편이 주는 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한정된 공간, 그 우주 안에 그 우주 정거장이라는 느낌, 우주 정거장의 사실 그 터미널역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네. 묘사에서도 맞아요. 뭐 2000년대 그 몇천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버스 터미널을 묘사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길게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런 묘사를 하는데 네. 텅 빈 정거장 같은 곳에서 남녀가 이야기하고 회상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었던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우리 네. 비전 됐었고 그리고 근데 약간 안나라는 그 캐릭터에 저는 굉장히 감정이입을 많이 했는데 이 사실 이게 그 이과 작가님이시잖아요. 결국에는 네, 네. 화학과 네, 출신 네. 작가님이어서 네. 사실 이 단편을 보면서 막 그렇게까지 뭐 신금을 울리는 약간 그런 F적인 표현 같은 부분은 없었다. F적인 부분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F적인 오? 부분이 여기 F라고 단편에 몇 개 있는데 네. 그중 하나가 이 단편에 가장 세게 나오거든요. 그 그 책에서 181페이지인데 네. 예전에는 헤어진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 적어도 그때는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 같은 행성 위에서 같은 대기를 공유했단 말일세. 하지만 지금은 심지어 같은 우주조차 아니야. 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수십 년 동안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네. 그래도 당신들은 같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 사실을 위안 삼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조차 없다면 같은 우주라는 개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아무리 우주를 개척하고 인류의 외연을 확정하더라도 굉장히 이과적이면서도 문과적인 좀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저는 얘기가 그냥 문과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왜냐면 너무 이과 쪽이라서 문과는 빛의 속도라는 개념을 몰라요. 알아요. 여기 옆에 아세요? 안다고요. 문과잖아요. 네. 그 광속이란 말을 알아요?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그 광년이란 맛을 아세요? 욕하지 마세요. 엄청 빠른 거잖아요. 알아요. 나 안다고 문까지만. 그래요? 네. 광속구 야구에서 광속구 던지잖아요. 근데 지금 오. 순간 이해는 됐어요. 그 문과가 만든 망친 영화 B급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생각나가지고 지금 왜 문과 비하하세요? 아니 비하는 게 아니고 서로 네. 잘하는 영역은 다른 거니까. 아무튼 네. 잘 모를만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방금 발췌해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게 지극히 문과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과적으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네. 나는 언젠가 같은 원자였다. 우주 속에서 떠도는데 같은 원자였는데 그게 쪼개졌다가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내가 인간의 몸으로 돼서 원자가 인간의 몸으로 돼서 그 사람과 과거에 나와 같은 원자였던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신비로움. 이게 이과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이과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코스모스 하면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의 얘기에 따르면 그럼 모든 하나다라는 개념이 되긴 모두 하죠. 하나고 내가 언젠가 들러붙어 있었던 게 떨어졌다가 다시 만난 거다. 이것은 네. 운명 즉 데스티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문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문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의 별이었어.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별일 수는 있죠. 왜냐면 똑같이 원자로로 네. 들어가면 그게 이 얘기랑도 이어지거든요. 이제 딥프리징 기술이 네. 책에서 나왔던 딥프리징 기술이 냉동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년 동안 냉동 인간이 됐다가 어느 행성에서 눈을 떴는데 네.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네. 다 없어.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과거에 알던 사람도 다 죽었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 사람들이 죽은 것과 아예 내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사회적 죽음이 아니라 완전 물리적 죽음이 아니고서야 뭐냐. 네. 이런 얘기인 거죠. 원래 딥프리징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 워프 기술로 이제 우주 여행을 했었을 때 네네. 그 우주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공간인 건 아시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 또 무시하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안다고요. 이거는 최소 그 상상을
상승 무시하시는데 그 이 정도면 행성- 상승 무시. 아, 네. 다른 행성으로 가는 도중에 이미 나이를 먹어서 그게 네.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릴 수 있는 거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이제 인체를 얼려서 도착하면 이제 깨우는 식으로 해서 맞아요. 그 수명을 천수를 늘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그 맞아요. 디프리징 기술인 저도 알아요. 건데 네. 워퍼에서 웜홀 기술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게 되게 필요가 의미가 없어지는 없어졌었던 거지. 거죠. 네. 그런데도 개발이 됐었던 이유는 의료적 목적이다. 의료적 목적. 의료적 목적이라고 하는 건 아픈 사람을 좀 치료를 하는 그런 단어를 의미를 하는 그렇죠. 건인데, 예, 그래서 알아요. 아 진짜 왜? 근데 그래. 이제 의료 기술이 타격이에요. 이상하시네. 아니 뭔가 문과 하나 죽이기 위해서 여기 오늘 모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아 어이가 재밌다. 예. 본인도 문과잖아요. 저 이과입니다. 아 근데 어쨌든 네. 하여튼 그 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것도 기술 발전이니까 네. 예, 약간 이제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그 계속해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 바이러스의 그런 변질적인 부분이 그런 이제 의료 기술을 이제 상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네. 때는 이제 치료법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십 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걸리면 네, 안정적인 백신을 네. 만들려면 10년 정도는 우리는 항상 보고 그 백신을 만드는 상황인데 네. 그 10년 동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그 10년이라는 공백을 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네. 멈추고자 그 사람의 온몸에 피를 다 시간을 빼고 멈추고자. 거기다 뭐 헤어젤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헤어젤? 어제 아니 뭐젤 같은 거 아, 헤어젤? 수많은 꽂힐 선택지에 왜 꽂힐 하필 해야지? 아니 꽂힐 남자 같은 그 액체가 그 어. 네,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액체 네, 같은 거 네. 넣고 하잖아요. 네, 맞아. 그 파란 색깔 약간 어, 형광색 약간 이런 거. 그린 어. 초록색 그런 거. 네.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됐었던 건이긴 하죠. 네, 디프리징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 책에서 관통하는 이야기도 내가 구성한 사회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약간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네. 그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몇십 년이 걸릴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주 여행이 사실 이제 가능한 이제 기술을 차츰차츰 개발을 하고 보유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달을 최초로 착륙을 했었던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최초가 아니라는 또 설이 있어요. 그거 뭐 넘어가고 네.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달을 이제 갈 수 있을 정도로 기술 발전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상용화를 시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주 여행은 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게 몇 년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될 때쯤에는 네. 이게 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럴 때 우주 여행이라는 것들을 좀 한번 이게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아, 우주여행을 시도해볼 생각이. 네. 왜냐면 이게 충분히 이 네. 단편집에서 나왔던 것처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네. 우주라고 하는 것은 미개척 지역이고 웜홀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론만 있지만 아직 실존하는지까지는 발견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웜홀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갑자기 눈 떴는데 뭐지? 나는 분명 해왕성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행성은 뭐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이거든요. 그런 미지수의 개념인 건인데 그런 아 그래서 상황에서? 우주여행 하면 어떻게 했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도 알아요. 결론은 뭐냐고요? 말은 하나인데 네. 무슨 뭘 계속 이렇게 우주여행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얘기하기를 무슨 됐어요. 개발이 나 안 되면 갈 거야. 개발이 되면 하시게. 나는 홍대 가서 놀 거예요. MG 바지 입고 그때도 할아버지 80, 90 먹어도 그때는 없을 수 버스킹 있어요, 할 거예요. 홍대가. 버스킹 할 겁니다. 그때는 아마 액체로 옷을 만들지 않을까요? 아 벗고 다닐 거예요 저는. 비닐 바지. 그건 좀 넘어갔는데. 박진영의 시대가 온다. 박진영 is MZ. 어떠세요? 카메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갈 거예요. 제발 좀 가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저랑- 사람을 못 저랑 만드는 좀- 리스크가 있어도 간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없는데 뭐. 아니 갑자기 가족이 이렇게 있으신 이식으려고 분인데. 한다고요? 아니 그 그러니까 이과적 그거- 생각으로 언젠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따지면은 이게 행성 질량과 가속도에 이제 비례해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성에 있다고 한들 나랑 그 사람의 시간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진짜 못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그 인터스텔라처럼 네네네.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인터스텔라가 딱 그 상대성 이론을 기준으로 잡고 만든 맞죠? 영화죠. 네네. 근데 아니, 저는 그- 그래서 네. 좀 무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가겠다.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전 안 지구에 가고 있을 것 일단- 같아요. 저랑 같이 그냥 홍대 가서 버스킹 해요. 네. 전 합정. 합정? 네, 홍대 홍대 너무 옆에 사람 많아서. 있잖아요. 잠깐 버스킹을 하실 거면 누가 연주하고 누가 노래 불러요? 아니 본인은 가세요. 우리 신경 쓰지 마. 맞아요. 알아서 우주여행 하시죠. 가세요. 아 그럼 일단 도수님은요? 네. 저는 그 트렌드를 따라갈 겁니다. 오. 정확하게 말하면은 트렌드로 이제 우주여행을 많이 간다. 그럼 우주로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럼 전 지구에 있을 거고 지구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전 우주로 그냥 여행을 사람들이 뭐야? 피하겠다.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트렌드를 따르는 게 아니고 트렌드를 역행한다. 트렌드를 따라 트렌드를 선택하겠다. 이게 따라서 이렇게 버리겠다. 네, 맞습니다. 내가 거기 전 트렌드에 낙오되겠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적한 곳이 좋습니다. 아. 사람 적은 게 아까 좋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만약에 순례자들도 많이 돌아오면 전 순례자들이 딱 같이 갔어. 성인 시간으로 갔어. 네. 한 30명이 가는데 네. 29명이 돌아오겠다 하면은 20명이 거기 남는다고 할 거야. 나 돌아가야지. 맞아요. 저의 극아이적인 성향으로 전 아니,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은 힘들어서 반만 돌아온다고 하시면 반만 돌아온다. 내가 어디에 끼느냐에 따라서 네.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잖아요. 소수파. 소수파겠어. 이거 좀 별개 얘기한데 네. 그 가상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네. 책 장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VR 같은 거를 쓰고 그 게임 네.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그게 극도로 발전을 하면은 이제 오감을 다 느낄 수 있게끔 개발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럼 네. 이제 안 하시겠죠. 그런 거 합니까? 어디에 인구 비율이 좀 적을까? 들어가서 더 적은 서버에 두 명. 안 하는 건 없어. 저한테 아무런 관심 내가 없이 봤을 때 그냥 도스님은 서버에 사람이 적은 데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떤 컨텐츠를 그냥 영화 같은 걸 볼 것 같아. 지금도 정확하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쵸? 사람 적은 데 올라가요. 사람 적은 데 들어가서 그 네. 공간을 즐기는 거지 거기에 있는 사람을 즐기는 것 같지는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소규모의 사람들이랑 즐기는 게 좋지 많은 대다수의 네. 사람들과 별로 막 하기에는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어떻게 이 공간에 지금 어떻게 계신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공간 4명이잖아요. 전 최적의 인원수가 4명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4명에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감독님 좀 나가 계세요.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있군요. 네, 8명, 한 10명 정도 넘어가면 너무 힘듭니다. 아 그건 맞아요. 10명은 힘들어요. 회사가 힘들어요. 저는 사실 우주여행을 안 간다, 뭐 합정 가서 버스킹 한다 했지만 네. 저는 갈 것 같아요. 대신에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자고 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가지는 않고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같이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게 더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사고가 이게 일어난다는 뭔 게 말이야? 아니라 그렇죠. 네. 같은 시간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왜냐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삶의 의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어디로 11년 12박 해가지고 우주 어디 갔다 오자 이렇게 했을 때 계획을 짤 때도 충분히 적게 될 수 있죠. 미래에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네. 어쩌면 인간이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땅 자체를 워프시킬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 네. 싶은 거죠. 저는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약간 스펙트럼이 딱 떠올랐거든요. 아. 우주표로 해가지고 모두가 같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 다음 작품으로 바로 스펙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하시죠. 네. 아니 스펙트럼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그냥 그게 딱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떠올랐으면 그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네. 원래 그런 이제 거예요. 슬슬 넘어갈 때 됐어. 스펙트럼으로 가시죠. 네. 그러면은 스펙트럼 말고 이왕 하시는 김에 도스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얘기하고 싶으신 작품 한번 네. 얘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할게요. 네, 스펙트럼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아. 맨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 있는 단편인데요. 나의 아저씨인가요? 그럼 마지막에 하시죠. 아, 왜 그러세요? 원래 그러려고 했었는데 네. 마침 제가 포커싱이 된 김에 그냥 마지막 걸 가져왔습니다. 네. 네. 뭐 본인 그 스펙트럼은 아니지만 네. 네. 스펙트럼은 아니지만 네. 스펙트럼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돼서. 네, 아,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저것도 좋은데 근데. 네, 괜찮은 건데 이제 맨 마지막 것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 아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웅? 생각해볼 개인적으로 이제 네,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래서 이걸 선택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여기에 있는 단편이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이모를 따라서 우주 비행사가 된 이제 새로운 우주 비행사의 얘기인데 좀 더 안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SNS에 떠다니는 약간 그 비난 그것과 좀 더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모르는 채로 그 사람의 겉부분 그리고 그것들을 오해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비난을 받지만 이제 실제로 안을 보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또 이해가 되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악인에 대한 서사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단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편에서 이 마지막쯤에 나오는 문구가 딱 이 단편의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발췌를 해서 읽어보면은 엄마가 한번 술에 취해서 나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던 적이 있거든. 그냥 힘들다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와 증오를 동시에 보내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투덜거리는 얘기였는데 평소에도 잔뜩 듣던 이야기니까 그냥 적당히 들어주면서 무시했지. 근데 그날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는데 그렇지? 라고. 딱 이 내용이 이 단편을 관통하는 딱 한마디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네. 이 단편을 읽고 나니까 평소에도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SNS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은 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땠는지가 아니라 내 기분을 그대로 무지성으로. 네, 맞아요. 무지성으로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이게 정말 맞는 사회의 모습인가? 우리가 너무 혐오에 물든 사회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혐오의 시대라는 제 머릿속의 단어가 밖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혐오가 가득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 단편을 한 번은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다들 어떻게 느끼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어쨌든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기사가 나자마자 댓글에 뭐 좌파, 빨갱이 뭐 그런 쪽으로만 댓글이 엄청 달리면서 이념 전쟁이 났다. 맞아요. 라는 기사가 또 나온 거예요. 네. 칠색 비키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축하할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냥 문학계에서도 봐서 그렇고 네. 우리 작가가 우리의 얘기를 잘 풀어내서 해외에서 상을 받았다. 이게 메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분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신 대로 무지성 아니면은 네. 편파적인 아니면 혐오에 휩싸여서 그냥 얘기를 던져버려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비난을 할지 비판을 해야 될지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잣대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확실히 이거는 본인들의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거를 누가 얘기했다. 네.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 줏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내가 생각한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 기준으로 볼 거라서 그거를 비판하든 뭐 비난을 하든 뭐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맞아 그냥 이걸로 하고 그냥 끝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되게 싫어하는 게 그 지역 분쟁이 있어서 정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 자기네 정파가 그 정당이 못할 수 있거든요. 못하면은 그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뭐 그건 자유롭게 해요. 근데 그 반대쪽 파가 자기의 정당을 비판을 하면은 그냥 막 무지성으로 막 자기 그 욕부터 나가요. 커버 어떻게 치려고. 그리고 그거는 약간 정치적 습속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치에 관련된 거는 사실 어떤 그 이해관계라기보다 내가 하는 내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이 맞건 틀리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정치적인 문제니까 조금.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모지매님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는 일단 싸우라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싸우라고 만들어놓은 거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심해요. 너무 심하긴 해요. 너무 좀 심해요. 아니에요, 심하지 않아요. 심하지 국내나 않다고요? 해외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국회에서 멱살 잡지는 않아요. 아니 멱살 잡아도 돼요. 남의 나라 관심 없어요. 남의 나라는 멱살 잡으면 총 맞을 수도 있어서. 맞아. 아니 근데 사실 그 멱살 잡는 것도 다 액션이거든요. 그렇죠.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나를 봐라, 나 이렇게 열심히 멱살 잡고 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어떤 정치적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네.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쟤네 또 싸우네 이런 게 아니라 왜 저런 액션을 했을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럴 그렇죠. 거면 차라리 WWE 뭐 차라리 뷰를 차라리 국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 국회를 중 옥타곤으로 가운데. 만들어요. 국회를 옥타곤으로 만들어서 저쪽 한 명 나와, 여기 한 명 나와 해서 대표 나와. 너 나와 하면서 안봐 그라운드 안 됩니다. 무조건 타격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타격이 더 힘든데? 아니 지금 사실 정치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 맞아요. 제대로 해라 이런 거죠. 정치는 아예 태초부터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사실은. 원래 왜냐면 쇼가 보여지기 넘쳐나죠. 위한 쇼라고요. 정치는 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건 사실 그건 옛날이고 네. 옛날 수법이고 현대 와서까지는 그거는 이제 그 끌고 가면 안 된다는 분야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도스님은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정치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잠깐 머리가 날아갔거든요. 네, WWE하고 막 한번 그러니까 네. 물론 말씀하시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더 개인 그 듣는 비난을 하는 주체가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랑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개인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엔터테인먼트에서 민주주의에서 그걸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이뤄지니까 이게 특히 뭐 집단에 대해서라면 사실 집단에 가하는 그런 비난은 사실 옅어지잖아요. 그 영향력이. 근데 개인에 가해지는 그 비난의 크기가 사실 1대 다수로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한테는 여기서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중압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나한테 이렇게 비난할까? 내가 잘못된 건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대로 했던 걸 그대로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일인가? 그런 거를 한번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개개인한테 비난을 쏟아니까. 근데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좀 비난에 대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린 비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개인들도 약간 비난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인터넷을 끊어야 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저게 아니더라도 네. 예전에 드라마인데 네.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살인자가 아닌데 네. 자기가 잘못해서 살인한 줄 알고 있었던 아버님이 있고 딸이 있는데 살인자라고 계속 이제 아버님이 질타받으니까 그 네. 딸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살인자의 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살인자로 지금 돼 있으니까 네. 실제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빵집을 열었는데 네. 처음에 모르다가 살인자라고 또 알려지니까 뭐 속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정확히는 정당방위 형태로 실제는 죽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네. 해서 다른 사람 죽인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런 것도 뭔가 제대로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벽에다가 뭐 페인트로 막 살인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이게 멀쩡한 사람도 그것만 당해도 열받을 텐데 네. 이게 실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던 사람들이라면은 네. 얘기하셨던 이제 비판하는 주체들은 네. 진짜 너무 생각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기사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 유튜버가 어떤 논란이 있어요. 거기다 댓글을 달 때 네. 무조건 화상으로 댓글을 달아야 되는 거야. 내 얼굴 켜놓고 그냥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관상부터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댓글 못 다는 거야. 좋은데? 그 인터넷 실명제죠.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실명제죠. 대신에 이제 그 뭐 눈 가려주나요? 이렇게 자기가 눈 모자이크? 선글라스를 쓰세요. 이렇게 그 매뉴얼이 있는 거야. 선글라스를 쓰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관은 보이셔야 되고요. 모자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챙 달린 모자 안 됩니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실명제잖아요. 그러면 화상으로 까서 이제 내 목소리, 내 육성 정도로도 노출할 수 있을 정도면은 너네 욕할 수 있을 만큼 해라. 근데 그렇죠. 대신에 그것의 기준은 이제 국가에서 판단하겠다. 네. 그거 저는 괜찮다 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해요. 실현 가능성은 많이 거의 필요해요, 없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겠지만 네. 그 정도로 생각 많이 해볼 나도 노출을 하면서 욕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느냐 맞아요. 이 정도의 어떤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네. 다음은 제가 준비했거든요. 뭔가요? 다음은 제가 준비한 거는 저 이 소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편 중에서도 이 김치엽 작가의 단편이 아니고 다른 단편들도 통틀어서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관내 분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그 어떤 줄거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좀 길게 한 2-3 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엄마가 실종되었다. 그러니까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생전에도 지민은 엄마가 실종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었다.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그 시점도 위치도 지금은 알 수 없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은 엄마가 이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으니까. 한때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장소 중 일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곳들은 대부분 전산화되었다. 지금의 도서관은 다른 개념이다. 이곳에 있는 건 책도 논문도 그 비슷한 자료들도 아니다. 이제 도서관은 끝없이 늘어섰던 책장 대신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다. 추모의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캐비닛의 유골함을 수납한 봉인당으로,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드나드는 이들 중에 헌화하기 위해 꽃을 가져오는 사람은 없다. 대신 도서관에서는 마인드에게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 꽃이나 음식,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모방하는 데이터 조각들이다. 관내 분실이라는 제목은 도서관이죠. 도서관 내에 분실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분실됐냐? 지금 말씀드린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납골당 같은 느낌이죠. 네. 도서관이 그렇죠. 이제 이 세계에서는 이 납골당을 도서관이라고 불리고 도서관 안에 엄마의 데이터,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있을 때의 데이터를 스냅스 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제 뇌를 매핑해가지고 여기 데이터화 시켜서 네.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마인드라고 표현하죠. 마인드라고 표현하죠. 언제든지 찾아가서 네.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에 있던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지민이라는 주인공이 3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 근데 사실은 엄마랑 친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 뭐죠? 출산 후에 출산 후유증. 네. 우울증, 산후 우울증, 네. 산후 우울증으로 예민한 상태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이 도서관을 찾지 않았어요. 이제 지민이 임신을 하고 네. 이제 뭐 본인은 원치 않았다고 여기서 나오지만 어쨌든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엄마를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사 자체가 어떤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내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엄마를 찾아온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올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네. 이런 시대에 엄마가 돌아가셔도 내가 엄마의 어떤 흔적을 찾아가서 엄마의 기억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혹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자 몸이 이끌리듯 찾아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찾아갔다고 나오지만 나는 엄마를 이해 못해.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계속 엄마를 이해할 수 없고 엄마는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마지막에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런 문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역시 문과군요. 네. 저는 어제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제도 눈물 지었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네. 막 막 이렇게 울었어요. 마지막에 귀신이에요? 정말입니까? 감독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렇게 엄마와 딸이라고 저희는 다 딸이 아니잖아요. 네. 아들이잖아요. 요즘 아닙니다. 네. 비난 받으실 뻔했어요. 네. 아깝다. 이 작품에서 엄마와 딸의 관계를 와닿게 묘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서 읽어드릴 건데 이걸 또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는 흔히 애증이 얽힌 사이로 표현된다. 딸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는 엄마와 그런 엄마의 삶을 재현하기를 거부하는 딸,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앓는 딸과 딸에 대한 애정을 그릇된 방향으로 표현하는 엄마, 여성으로 사는 삶을 공유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아야 하는 모녀 사이에는 다른 관계에는 없는 묘한 감정이 있다. 대개는 그렇다. 한때는 지민도 엄마와 자신 사이에 그런 애착과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입니다. 저는 아들이고 엄마와 아들 관계는 있지 않는 이런 어떤 부분? 네. 저는 누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지만 깊이 사유할 수 없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모녀나 그런 관계구나. 좀 내가 딸이 아니지만 잘 와닿는다를 넘어서 그렇다면 아빠와 아들 혹은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은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 어떤 말로 정립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엄마와 딸은 그냥 우리 아들들이 봐도 남자가 봐도 좀 복잡해 보이죠? 네. 네. 어떠세요? 그 튜나님도 누나가 있죠? 누나가 있습니다. 네. 왜 싸웠어요? 누나랑 안 싸우는데요? 아, 안 넘어가네. 아무튼 누나와 서로 그 터치를 안 해요? 존재를 인식을 잘 안 하는. 아, 그래요? 남남이군요. 와. 네. 아무튼 그 누나와 엄마는 그 튜나님과 엄마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사실 제가 좀 엄마 입장에서는 제 딸 같을 거예요. 오히려 저희 누나가 아들 같은 느낌이고 약간 터치를 되게 싫어하는 분이어가지고 예. 근데 저는 좀 엄마한테 애교도 부리고 하거든요. 예, 잘하고. 저기 도스님은 네. 저는 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그럼 부분을 좀 엄마와 아들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물론 가족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좀 단방향 쪽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소통이 안 생각이 된다. 네, 성인이 되고 나서는 형이 엄청나게 어머님을 챙겨주시긴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였지 않았을까. 이제 좀 철이 드는 거죠. 이제 아들들이 이제 철이 들면서 이제 어머님한테 잘해야겠다. 그만큼 받은 게 있으니까 하면서 이게 양방향으로 점점 열리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생각해요. 네. 아들이 네. 엄마한테 이제 머리가 굵어가면서 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랑 네. 딸이 생각이 커지고 성장하면서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네. 비묘하게 다른 게 네.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니까 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되니까 하는 네. 거고 나를 여지껏 키워주셨으니까라는 거지 네. 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엄마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그래서 엄마를 우리가 팔짱 끼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이러지는 않는 관계잖아요. 저희 형은 그러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팔짱까지는 안 끼고 그냥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애증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저는 나이가 들수록 네. 내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랑 누나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이제 노쇠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정도인 것 같은데 네. 누나는 엄마의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더 누나도 아이를 낳고 네. 아이를 낳으니까 더 엄마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복잡 미묘해진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지. 그 출산의 고통은 출산한 사람들만 안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엄마 어떻게 날 키웠어 이런 느낌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출산을 하면 분비되는 호르몬도 달라져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산후 우울증이 오고 네.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그냥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민이라는 주인공처럼 네. 엄마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그래서 네. 관계가 망쳐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와 아들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빠와 아들. 네. 아빠와 아들. 어떤 관계 같아요? 야, 아빠. 지금도 고전처럼 오이디푸스 왕의 그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무슨 컴플렉스 저게? 오이디푸스 맞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아빠를 이겨야 되고 아빠를 죽이고 내가 그래야 성장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 천륜을 그러니까 죽인다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아빠를 느낌인지 알 것 넘어서는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있어요. 왜냐면은 아빠를 이제 좀 부양을 하고 싶으니까. 네. 예. 아빠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우시면서 얘가 되게 이제 일적으로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들을 아니까 이 호강을 시켜 드리려고 해서 이제 좀 내가 그래도 아빠보다 성공을 해서 우리 아빠 이제 안 힘들게 열심히 이제 효도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은 하죠. 예. 내가 엄마를 대하는 거랑 아빠를 대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빠한테 뭔가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한테는 나 이런 막 칭얼대요 오히려. 누구한테? 아빠한테. 근데 엄마한테는 그러지 못해. 엄마 너무 걱정하니까. 음. 그래서 내가 진짜 고민하는 거는 얘기를 못해.
근데 아빠한테는 얘기해. 왜냐면 이게 동성이 주는 게 있고 이제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하는 거는 엄마가 괜찮다고 말하는 거랑 아빠가 야 그거 별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힘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 진짜 확실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세 분이 얘기하는 거에 지금 공감이 하나도 안 돼요. 왜요? 아니 이게 로봇이세요?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거 알고 이게- 있어요 저희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다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이 각자 가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네. 동생 저도 여동생이 있긴 한데 네. 여동생과 부모님의 관계랑 저와 부모님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요. 아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다른 건 알겠는데 네. 아까 이제 모찌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와 그 어머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달랐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없거든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아예 얘기 안 하면 두 분한테도 다 얘기 안 하고 얘기할 거면 두 분한테 다 얘기를 해요. 뭔가 그리고 제가 캥긴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설명 정도 해드린 정도. 캥기는 일을 하지 마세요. 아니 캥기는 일 할 수 있죠. 모찌매님보다는 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캥거루세요? 소마를 먹는다던가. 소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소마 제발. 아니 뭐 어쨌든 간에 그냥 그런 공평하다. 부분이 있고. 제발. 본인은 이제 뭐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에 뭐가 다른 게 없다. 아니요 공정하다라기보다는 언젠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이분들도 한 사람의 이제 객체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과 남성 원자일 뿐이다. 원자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그럼 얼자의 뿐이다? 네? 아닙니다. 갖다 붙이지 마요. 아무튼 아니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사람이 여성이었을 거고 그리고 네. 청년 시절이 있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님도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물어봤어요 계속. 꿈이 무엇이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시작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네네.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 나눠보고 네. 어머님한테 진짜 어머니 근데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꿈은 이제 유치원 교사나 이런 교사 같은 직분을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시면서 근데 막상 그걸 하지 못했었고 약간 뭐 회계 선무 관리하는 쪽에서 일을 하다가 뭐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책에서도 자신과 유민을 낳기 전에는 유민은 여기서 남동생이거든요. 네. 자신과 유민을 낳기 전에 어땠을까? 지민이 기억하는 한 언제나 엄마는 엄마였으므로 그녀가 그냥 김은아였던 시절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언젠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엄마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어? 어떤 사람이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말씀하신 거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 하고 싶었다. 근데 일찍 결혼하시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가 좀 궁금해지고 네. 그걸 물어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엄마니까 부모님이니까. 근데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부모님이랑 뭐 사이가 안 좋으시면 굳이 뭐 하실 필요 없지만 괜찮다면 한번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들 저는 무조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너무 좋아요. 관계가 달라져요. 맞아요. 깊은 이해도가 다르니까. 맞아요. 이게 한 사람의 그 같은 사람으로서 보는 거하고 이게 부모님 볼 때하고 너무 갭차가 크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얘기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저만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도 부모님하고 그 이제 식사하러 가는 그 외식하러 가는 식사 길에 데이트. 그 제 차 안에서도 물어봤어요. 그때 뭐 고등학교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런 건 전 되게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저는 요즘에 하도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네.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있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최대한의 그런 것들을 좀 감정을 좀 공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바람직한 가족인 것 네. 같아요. 그럼 말캉말캉한 소재 잠깐 주제. 그렇게 얘기하면 도스님은 아니 도스님은 근데 워낙에 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들 둘인 집안이라서 사실 조금 어떤가 궁금해요. 네, 약간 형님이 잘하신다고 아, 했으니까. 그렇죠. 본인은 형이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케어를 많이 하세요. 물론 그것 때문에 좀 형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집에 안 있더라도 카톡으로 네. 엄마는 꿈이 뭐였어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전화를 얘기를 잘안 해서라도. 해요.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잘 안 해요. 저는. 전화 한번 해요. 그냥 날 하시라고 잡아서 하시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날 잡아서 조만간 날 잡아서 그래요. 그럼 날 잡아서 하고 날 저희한테 잡아서 언젠가요? 카톡 날려주세요. 저 했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냥 오늘 숙제예요. 알겠습니다. 아, 일단 들어보죠 좀. 네네네. 저희 그 다음 피드백 모임 때까지 하고 알려주세요 그날.
엄마가 닥치래요 이런 얘기라도 갖고 오세요. 아예 안 한 건 아니라는데 네. 얘기를 많이 하질 않아요. 그냥 아들 둘인 집안의 특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형이랑 저랑 둘 다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집을 또 나온 것도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것도 있으니까 좀 더 얘기를 안 하는 그럼 것도 잠깐만 그러면 그렇게 말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다 대고 지금 영상 편지 그 음성 편지 하나 띄워주세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네. 아빠는요? 아빠는 너무 아버님은 짧아. 어디 너무 갔어요? 짧아. 그걸로 마무리 지금 이 대화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 됐습니다. 아빠는이라면서요. 네, 아빠는 뭐 사랑 안 할 수도 있죠. 그래. 아니 네. 본인 선택이잖아요. 맞아요. 본인 선택이자 엄마만 사랑할 수 있죠. 그쵸. 어쨌든 엄마라도 왜- 사랑하는 걸로 왜 콩가루 집안 만들고 끝내려고 하는 거야? 고소하잖아요. 아이, 실제로는 다르니까요. 실제 다르- 유머입니다. 유머.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런 소설집 이야기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단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생각에 가지를 뻗치고 어떻게 보면 네버 엔딩? 끝나지 않아요. 책 내용이. 저는 앉아서 진짜 한 6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이 오히려 이야기가 7개다 보니까 맞아요. 시간이 한 7배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작품이 4가지잖아요. 네. 4가지인데 4가지 맞나? 네, 4가지만 얘기했어요. 이런 싸가지. 이거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 나 이거 편집 안 할 겁니다. 편집 없습니다. 이거 4가지고 그럼 잘할 걸. 총 7편의 단편이 있는데 나머지 3개.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작품을 다루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린 건 아니잖아요. 네, 함축적으로만 네, 얘기했죠. 함축적으로만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채엽 작가가 그 SF에서 굉장히 재밌게 쓰는 작가로 유명하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단편이 한 편당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 네. 30페이지, 40페이지 되는데 금방 읽어요. 확실히. 금방 읽고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투녀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과에서도 이런 문과적인 책을 쓸 수 있다. 그런 이과 부분에 문과 나누지 있어서 마세요. 아니요, 이런 싸가지. 나누는 게 맞습니다. 네, 생각이 달라서 그래서 엄청난 여성 작가 여성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작가님이시고, 네, 그래서 아주 좀 재밌는 책을 이렇게 쓰셨고 그 이후에도 많은 지금 히트작들을 남기고 계시죠? 아니 이거 여성 작가 여성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멘트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작가님. 노렸군요. 우리 이과 소속 작가님 항상 배우하고 존경하고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문과 소속 작가님 일어나라, 봉기하라. 예체능은 어디 갔어요? 저 김영하 작가님 되게 좋아합니다. 네. 김영하 작가님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과시죠? 네. 아무튼 계속해서 좀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작가님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 소설이라서 더 편안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술술 네. 익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탐독 6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7화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잘 자요. 딥 프리징, 딥 슬립. 왜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너무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